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급락 이유라고 해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멜라니아 민코인이 13개월 내 10억 개 코인이 모두 유통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났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멜라니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또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트럼프의 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라니아에 있는 코인도 발행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미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공공이에요, 공공. 그리고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진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진짜 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뭐 타이밍에 맞게 보게 되면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약간은 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덱스 거래 빈도는 그냥 소액으로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CEX에서 대부분 거래하는 건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해도 덱스에서 많은 물량을 태워가지고 하는 건 거의 선물보다 더 위험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향성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량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WFI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 전에 저도요, 이제 소액으로 좀 하기도 했었고, 없는 돈 치고. 근데 이게 공급량의 5%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곧바로 대응을 해서 더 많이 받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점이 저는 오히려,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코인은 아마 제가 보더라도, 한동안은 이제 유명인 민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가 더 주인공이 될 것이냐? 인데 이제 제가 봐도 유명인에 따른 오피셜 민코인들은 아마 그때그때마다 좀 유명세를 많이 차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원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가 그만큼 된 만큼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민코인들도 분명히 유명인 쪽에서 대부분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트럼프 일가에 있는 패밀리 쪽에 있는 코인들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 패밀리 코인들이 좀 나오고 나서 이제 덩달아 이제 순환 패턴에 있는 형태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나와준다라는 것은 이제 이 중에서도 답이 좀 나와져 있죠. 오히려 이제 솔라나나 이런 쪽이 ETF 시즌이 이제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런 민코인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방어도 좀 되고, 그러면서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솔라나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아마 전략은 민코인 SNS 기반에 있는 이슈,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든 어떤 이슈든 간에 이슈 트렌드를 계속 민코인을 만들어내서 내 가치가 빠지지 않게끔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를 계속 파생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게 솔라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물계 코인이 계속 돌린다고 해도 어차피 SNS의 커뮤니티 파워 풀이 이 동물계 쪽은 그래도 매니아층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그 이상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좀 어느 정도 더 매니아층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오랫동안 더 지속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차후 관리도 되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위험 리스크도 같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 특정 인물이 어떠한 사고를 쳤던지 문제가 나오면 그럴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쪽이 좀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보시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기반에 있는 뭐 디파이나 또 덱스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 코인들이 좀 많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또는 가격이 많이 밀린다고 해도 한계점은 좀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 코인들도 좀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또 트럼프 둘째 아들 에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라고 있는, 수이는 참고로 트럼프 때 많은 또 지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지원금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아무래도 주피터나 또는 이제 레이디움이 더 강세를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따른 내용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긴 하는데, 이건 이제 SEC 쪽에 따른 분위기를 좀 볼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얼마나 이제 그만큼 규제 완화에 있는 속도가 가속도를 붙을 거냐, 일반적인 속도로 갈 거냐, 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이제 요즘 동향이 좀 많이 심심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의 도미너스도 역대 최저치까지 꺾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좀 좋은 그림이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중립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전제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규제가 강해진다라는 건요,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거든요. 근데 순기능과 역기능 부분은, 순기능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건 제끼고,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규제가 강해진다라는 건 ETF를 미리 신청을 받았던 코인들은 대부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 요즘에 SEC도 규제 완화 추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FDIC 쪽에 따른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 무한 경쟁 부분이 아직도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와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고, 이더와 비슷한 파워풀을 가지고 있는 쪽은 이제 이더를 제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좀 비빌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또 가질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AI도 샘 알트만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규제를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서 방어막을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 규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조건을 다 하면서 그 2인자나 3인자 그 뒤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거를 다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애들은 무작위성으로 법규 없이 그냥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저것도 테스트하면서 기간도 줄이면서 데이터 확보는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알트코인 판 쪽에 따른 동향도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래서도 뭐 이더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도 여전히 뭐 체인의 분산화와 리더십 부분에 따른 좀 부분만 좀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도 고인물, 좀 문제가 있는 고인물을 어떻게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좀 제거가 하면서 조직이 좀 이끌어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여전히 이제 솔라나나 리플 ETF가 계속 이제 6건 정도가 신고서를 제출해 주고 있는 실정 가운데, 이제 아직 알트의 이제 본격적인 시장에 있는 1월달 아주 생그럽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코인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누가 더 진짜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누가 더 어그로를 많이 끌고 누가 더 많이 돈을 모이게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형태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솔라나 부분은 좀 더 유심하게 보고요. 솔라나보다는 솔라나의 레이디움이나
그 다음에 주피터나 그 다음에 G2를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솔라나 기반에 있는 쪽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레이디움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여전히 덱스 시장이 좀 더 핫해지면 이런 쪽도 좀 같이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이번 형태에서도 여전히 밈은 죽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해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밈은 여전히 트렌드 기반을 잘 따라가면 여전히 수익이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밈 하나로 무언가를 내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형태는 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힘듭니다. 네,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매번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을 어느 정도 잘 맞춰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